제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일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하는 걸 촬영한다고. 원수사에서 한번 했죠. 2번 정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그죠? 예, 저는 한 10년 만에 아침에 가가지고 카네이션 따라드리고 용돈 드리고 같이 밥 먹고 왔습니다. 딱 10년 만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가보고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차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그 효라는 이야기를 하죠. 효. 그 법률 상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이야기가 주제가 시작됐는가 하면 우리 보험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제가 라디오를 진짜 안 듣는데 USB를 이게 노래도 안 받는다고 나눠고 와가지고 라디오를 들어보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실족이 내가 사망한 걸로 알고 상속세를 받았는데 사망한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상속을 받았는데 그죠?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제 법률 상담을 하는데 만약에 그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그 상속받은 회사는 이제 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는 죽은 줄 알고 썼기 때문에 죄는 되지 않는답니다. 있는 것만 그대로 돌려주면 된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 예, 근데 처음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재혼을 했다. 와이프가 재혼을 했다. 그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무효소송을 걸 수는 있답니다. 죽은 줄 알고 재혼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두 가지는 우리가 보험에서 꼭 알만한 사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정의 달이라서 이제 가정법을 그 법에 대해서 다뤘는데 효라는 게 뭘까라는 그 질문을 그 사회자가 패널한테 하게 됩니다. 효라는 거는 부모가 나로 인하여 걱정을 하지 않는 것. 네, 그게 진정한 효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효는 셀프여야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저도 결혼 생활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런 게 있죠. 왜 어버이날인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 안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 안 하는 애들 있죠. 그걸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이 하라. 그것은 그렇게 얘기했죠. 효는 셀프가 돼야지 절대 강요하지 마 라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서 제가 교육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할건 하자보험인데요. 저 하자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원소사 그때 2001년도에 재직 당시에는 제가 하자보험을 진짜 많이 팔았습니다. 하자보험만 팔기 쉬운 게 없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수준률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지금 말하면 돈이 됐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만기 환급률을 잘 맞춰줄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5년짜리만 팔아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3년도 괜찮았습니다. 3년. 장기가 3, 5, 7, 10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3년을 팔면 좋은 게 자동차 보험처럼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100%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5년짜리를 팔아도 3년마다 무조건 갱신을 해도, 저희들이 솔직히 소위 말해서 이제 수환 계획을 해도 괜찮은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소사에 있을 때 하재보험을 엄청 많이, 진짜 많이 팔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정도로 재미가 있는 거였죠. 그때 그 당시에는. 근데 하재보험 보면 크게 일반 화재와 주택 화재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공장 물건까지 포함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 시험 칠 때 보면 공장 물건이란 일반 물건과 주택 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공장 물건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공장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크게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월 보험료를 너무 비싸게 가져가 버리는 것보다 그분들이 일반 화재로 많이 돌리기 때문에 소멸식 1년짜리로 돌려버리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렇게 니즈를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런데 이번에 2천 물류 때문에 그런 거 설명하기도 또 어찌 보면 더 쉬울 수가 있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의 직업은 세일즈맨입니다. 그죠? 네, 셀러리맨이고 세일즈맨이죠. 제가 보험 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가장 잘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이 영업의 왕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영업할 때 주변에 지인들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분이 나보고 하는 말이 처음에 세일즈맨이 뭔 뜻이고 물어보더라고. 진짜 그랬습니다. 저보고 세일즈맨이 뭔 뜻이고. 그러니까 세일즈맨은 세일즈맨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요.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이게 살래야 된다는 거, 살래. 일반인 보통 망한다. 그분이 저한테 정확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여자 남자가 아니라 살래 말래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보고 네가 29, 30살 때 영업을 처음 했는데 절대 살래 말래라고 하지 말고 니는 이걸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 세일즈맨 이 뜻을 그대로 제 영업 노트에 적어놓고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객 앞에 가가지고 너 이거 할래 말래라고 하면 고객은 절대 보험을 하지도 않습니다. 너는 이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 당연성을 설명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세일즈맨이라는 뜻을 한번 제가 되짚어봤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재보험이라 여러분들 하재보험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됩니다. 솔직히 자동차 보험만큼 하재보험을 많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택이나 상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 월세 알지만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하재보험의 중요성을 알면 여러분들이 적합성 상품으로 이것만큼 저도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들 시험 교재에 넣은 거죠. 우연한 하재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것을 하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재보험의 종류는 주택하재보험에 일반 하재보험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주택물건의 공유물 수용과제. 근데 여기서 하셔야 될 게, 그 주택하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치는 너무 오래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하재나 벼락 손해, 그 다음에 폭발 파열, 여기 기본으로 합니다. 주택하재보험 할 때 매니저님 보고 폭발 파열도 한번 이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초보를 하겠죠. 주택하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폭발 파열을 기본으로 담보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손해, 비난손해, 그다음에 비용손해, 그 다음에 일반 하재 같은 경우에는 하재, 벼락, 소방 및 비난손해, 비용손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손해라는 거는 잔존물 제거 비용,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 그 다음에 잔존물 보전 비용, 유익권 보전 비용,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납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손해액의 10%입니다. 손해액의 10%. 시험 칠 때 다음 중 잔존물 제거 비용 금액을 맞는 것은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주택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자가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2009년도 5월이죠. 5월 이전에 하고 저희 때는 하자보면 어떻게 받는가 하면 잘 아셔야 됩니다. 본인의 가실이나 중대한 가실이나 그 다음에 고의가 없을 경우에 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저희 때는 아예 제어됐습니다. 안 물리셔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때 받는 합법은 그랬죠. 일초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 집 옹기 붙었다. 누수는 잘못 없잖아요. 옹기 붙었다. 저희들 하재보험한테 물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재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게 2009년도 5월 이전의 법입니다. 5월 이전에. 저희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 가게 있는데 옆에서 너가 옹기 붙었다. 그 하재보험한테 물려받을 방법도 없는데. 그래? 그 법률적으로 청구해도 물려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때 법이 바뀌었습니다. 2009년 5월에. 네. 실학법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냐면 고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타인에게 재산적으로 배워줄 때는 무조건 타인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바뀌었죠. 이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형법제 170조, 그 다음에 171조 법은 말씀 안 해도 되는데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에 피해를 입힌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가실, 즉 가실이라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근데 2009년 5월달에 예를 들어서 장기 하재보험을 가입해가지고 10년, 15년짜리 가입한 사람은 무조건 변경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서 하재보험은 보통 3년, 5년, 7년 안에 다 10년 안에 다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재보험 처음에 가입할 때 설명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불이 났다. 불이 났다 그죠? 옆집에 옹기 붙었다. 안 그러면 이 상가에 불이 났다. 옆집에 옹기 붙었다. 지금은 무조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특이하게 보면 하재배상 책임이 있죠. 하재배상 책임이 있는데 왜 배상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 아까 말했듯이 법이 바뀌었죠. 2009년도 5월 이후로 법이 바뀌어서 배상해드려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재보험을 가입했는데 내 하재보험 말고 하재배상 책임이라는 담보를 가입하지 않으면 배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원 발화점이고 B에 옹기 붙었다 싶었을 때 B에서 예를 들어서 하재보험을 가입했다. 그럼 자기 하재보험을 제대로 받겠죠. 맞죠? 그러면 그 하재보험에서 원부, 원상회복, 건물, 그 다음에 뭐 집기, 그 다음에 영업 못한 게 다 해가지고 한 1억의 재산성에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A라는 집에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보험회사. 너 그때 몰랐잖아. 너 내놔. 너 망합니다. 망해. 이렇게 물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재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거 뭐 저희 원 이렇게 계시던 분은 알겠지만
주택과세 아파트 보험에 단체로 가입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로. 보통 아파트 보험 단체로 가입하죠. 단체로 대부분 가입합니다. 공동 피보험자 해가지고. 근데 문제점이 있죠 여기서. 물론 문제점은 그 시설 여기 아파트는 가제도구라는데 집 같은 경우는 주택은 가제도구는 개인적으로 가입하지 아파트는 건물만 가입하거든요. 공동화재보험은 가입하는데. 그래서 가입금이 부족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은 3억이다라고 하는데 아파트 일반 공동 화재보험에 한 1억 5천 정도밖에 가입 안 합니다. 그것도 1년짜리 소문이 나죠. 근데 일반 화재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이제 강범위인데 일부 보험, 전부 보험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비례보상, 초과보상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복보상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 단체 보험 가입하면 1년짜리 가입하거든요. 가입하는데 내 가입 금액이 그래서 제 집 3억이다. 근데 1억 5천에 화재보험 가입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 5천에 손해가 생기면 1억 5천 다 해주느냐? 아니죠. 7,500만 원 해줍니다. 아시겠죠? 7,500만 원 해주고 나면 그 가입 금액이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7,500만 원만 또 남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자동 복원 제도인데 일반 화재 같은 경우에 1년짜리 소면은 자동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가입해놨는데 불이 나가지고 5억이 났다 이랬어. 그럼 5억은 보상 받잖아요. 그래도 5억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나면 10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5억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재수없어 1년 뒤에 또 1년 안에 또 불이 났다. 그러면 반에 반밖에 안 주는 거죠. 5억밖에 가입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서 저희들이 1년짜리 공장 같은 가전보험을 예입하면 이렇게 많아야죠. 또 하나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지만은 그 장기 화재 같은 경우에는 가입 그 건물 가치가 1억이라 할 때 그래서 80% 이상만 타지 않으면 80% 이상을 일단 전손이라고 받았는데 아니면 무조건 자동 복원을 합니다. 자동 복원 제도라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화재 그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그럼 다시 1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같은 게 1년짜리는 1,000만 원 보상 받으면 가입 금액이 9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업무를 진행하다가 계속 궁금하시면 저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화재 아파트 공동 화재 보험에서 가장 문제점이죠. 화재 배상 책임 담보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도 화재 합의 체계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동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른 아파트에 옮겨 붙었다 이것만 배상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입되어 있다고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게 왜 성립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동 화재보험이 가입됐는데 화재 배상 책임이 가입됐어요. 1층에 정미진 씨가 살고 2층에 강시경팀장님이 삽니다. 정팀장님 집에 불이 붙어갖고 강팀장님이 옮겨 붙었다. 예. 그러면 화재보험에서 이게 배상 책임에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물 주는가 하면 아파트 내 가정보험 들면 공동 피보험자가 되거든요. 공동 피보험자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되게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거 있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가족 운전 한정 특이하거든요. 직계 좀비 속 제 위에 밑에 장인 장모 사이면은 다 공동 피보험자잖아요. 박으면 배상 책임 발생하는데 대인이 아니고 자손으로 처리합니다. 아시죠? 대인이라는 건 남이잖아요. 남 타인. 사실 이렇게 동일 정권 내에서 이렇게 공동 피보험자를 묶었으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불에 나가 옮겨 붙으면 우리 아파트의 공동 가족보험이었고 배상 책임이었는데도 배상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물리주지도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아시겠죠? 준다. 못 받는 거예요. 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게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보험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정보험 사자에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죠. 정주 아파트인데 이게 정주에 있는 아파트인데 나는 꼭 여기 좀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는 뭐예요? 저 고현에 있는 롯데캐슬처럼. 그래서 50세 공무원이 불이 났는데 위에 4개층으로 번져가지고 비행기 그때 8억인가 뉴스에서 봤던 8억? 예, 물적비에 8억 정도 났는데 이거 듣겠어요. 그 사람 가정보험 완전 아파트 화재 배상 책임. 그럼 자기는 그것만 믿는 거죠. 아파트 공동화재 보험에서. 이 사람 결과는 바로 배상 책임. 공무원이 이게 됐잖아요. 되지겠죠, 되지. 요즘 아파트가 왜 불이 잘 붙는 줄 아십니까? 왜 불이 나면 위로 잘 붙는 줄 모르시죠? 제가 가정보험에서 공부를 그때 많이 해보니까 작년에 많이 했죠. 해보니까 요번 아파트는 다 발코니 확장하더만. 이유를 아시겠죠? 발코니 확장을 해가지고 외벽도 옛날보다 잘 옮겨 붙는 성질에다가
확장을 해버리니까 옛날 아파트는 맞죠? 막고 베란다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불을 약간 막아주는데 요즘 거는 바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로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한 아파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많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은 아파트가 불이 나면 위층으로 되게 잘 던진답니다. 네. 그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주택 가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설명하시면 되고요. 소방청 통계자료에 보면 그 우리나라 화재에 나는 발생 순위 1위가 비주거 지역이랍니다. 음식점, 사무실도 마음보다 많이 나겠죠. 특히 음식점이나 식당인데 불을 다루는 데서 많이 나지만 주거 지역이 25%나 된다는 거. 네? 아파트 불 많이 납니다. 5천만 원 다 탔으니까 2,50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절반을 가입했다고 했을 때 주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고가라면 그렇게 되죠. 근데 초과 보험이죠. 내가 1억인데 2억을 가입한 데서 2억을 주진 않습니다. 화재 보험은. 네, 초과 보험 금지죠. 그걸로 보면 되시고. 담보는 재산 손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에 보시면 화재, 폭발, 불기에 친다. 그렇죠. 폭발이 기본적으로 탑재된다는 거 주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뭐 상해 후기장의 보상. 그 다음에 이제 12대 가전제품 수입까지 나왔죠. 그죠? 지금 6대 가전제품 수입인데 이쪽으로 이제 어플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플하기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세상 법률 비용을 주는 회사도 있고요. 화재 불감은 최대 2천만 원. 그 다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누수, 저번에 뭐 누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임시 거주비도 있고, 도난 손해도 있고, 뭐 화재 배상 책임 10억 있고, 기타 특약들, 주택 가져보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되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 가져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MG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풍수 특약도 되죠, 풍수제. 네. 네, MG가 풍수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 가져는 저는 가급적으로 풍수제 때문에 MG에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태풍도 오고 그러면 불안고 그다음에 일반 상가도 풍수제 되죠. MG 매니저에서 통영 교육할 때 설명했지 않습니까? 계제가지고 안에 옷집에 옷이 다 적고 그래가지고 1,700만원이 넘기도 없다.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풍수제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되기 때문에 발생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 물건이나 주택 물건 및 공장 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일반 물건에 하는데 맞죠? 사무실, 옷가게, 식당, 빵가게, 유형주점, 비디오빵, 스크린 골프, 콜라떼, 학원, 목장, 실제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중 이용업소에 들어가면 맞죠? 소방서에서 M6 코드 해가지고 네, 강제 가입하지만은 그다음에 제가 스크린 골프 가게를 했잖아요. 스크린 골프를 하면 시청에서 체육시설업자 이래가지고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을 가입한 증명서를 가져와야 서도 동조를 해줍니다. 예, 요즘에는 이렇게 화재보험을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법이 규정을 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많죠. 그럼 요거를 그래서 난 화재보험 들었는데 이재 딜러님 또 화재보험 들었는데 제 가게하니까 체육시설이라고 뭐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을 가입하라는데 그러면 1년짜리 있습니다. 일반 보험이라죠. 일반 보험. 1년짜리 일반 보험에서 특정 보험에 들어가면 이거 설계 가능합니다. 1년짜리. 근데 하면 3만, 4만 넘으면 2천원인가 3천원 넘죠. 10%가 나거든요. 저 작년에 그 중국 상동에 농협 하나로마트 있죠. 농협 큰 컨벤션인데 1층에 튀김집이 들어왔습니다. 냠냠 떡볶이라고. 그 주인이 저보고 배상 책임 보험을 좀 가입하고 싶다. 다른 사람 소개로. 그래가지고 음식점 배상 책임을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입주만 무조건 가입하라거든요. 근데 음식점이 아니고 그러면 PF 이렇게 생산물 배상 책임 이게 1년짜리였거든요. 23,000원 났어요. 2,300원 벌었습니다. 네. 근데 장기로 하면 장기로는 이게 없어요. 배상 책임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없어요. 화재보험 기본으로 가입하고 특약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화재보험을 가입했으면 제 일례로 말씀드리면 양산에 제 고객이 큰 그릇집을 양산간다 했잖아요. 산책으로 그릇집을 하는데 이게 조립식 상급 건물이거든요. 그때 하나에서 받아요. 하나는 종합고 하나에서 받아줬거든요. 하나만 상급이 된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상급 건물 안에 집끼리 동산 판매하는 건물 동산이라 하잖아요. 동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1억밖에 안 되는데 하나만 이익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에 가입했는데 그때 시설 조회자 배상 책임을 가입했어요. 근데 구역 내잖아. 구역 내요. 그래 그 그릇집 전부 다 바가지 그릇이 진열을 해놨거든요. 예, 그 바가지 진열하는 게 날라가가지고 아우디 A7 투싼 차량을 다 긁었어. 그리고 그 동영상을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자마자 바로 누나
그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거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설명할 때 문을 열어놨는데 그날 그 강풍주의보 있거든요. 4월 27일 토요일 날 문을 열어놨는데 안에 있는 그릇이 굴러가가지고 철 긁었다. 바깥에 지내놓으면 배상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누나가 죄송합니다 전화해가지고 긁었다고 그 통화 녹음 시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올라가고 일부러 그 그릇이 바깥에 있는 거 안에 엮고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보상을 해줄 때 미리 알고 고객한테 그 재수출을 취하면 되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 사촌 누나지만은 누나 내가 지금 교육을 받았는데 삼성의 슈퍼 비즈니스라고 바깥에 있는 영내에 있는 맞죠? 네. 그 작업 환경 그 슈퍼 비즈니스 담보 자체가 그때 집중 왔을 거였거든요. 적재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있는데 발렌타인데이다 그리고 바깥에 초콜릿 이렇게 진열대 놔놓잖아. 그게 손님이 부딪혀서 넘어갔다. 원 하자공에서는 안 됩니다. 시설 소비대에서는 영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외까지 다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누나 그걸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에 된 걸 한 2년 정도 됐는데 해지하면 누나 손해다. 10년짜리였거든요. 손해다. 추가로 한 3, 4만에서 5만에서 내가 그것만 설계해올게. 그래서 그거 받으면서 저는 일단 인보험으로 접근할 거죠. 그 사촌 누나가 되게 경제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 하자공이 가입됐다면 여러분들은 굳이 이 담보 시설 소유자한테 새로운 특약이 이거 하나 때문에 그걸 깨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문성으로 몇만 짜리 접근하고 왜 그 사람 원 보험사랑 또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자기가 원래 보험을 냈던 사람들하고 이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원수사에 하나다. 그 하나는 이 담보가 없으니까 삼성에 가입하셔가지고 하면서 계속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택물건과 일반 물건 담보 내용의 차이점은 이제 옵니다. 주택물건은 건물이라죠. 일반 물건도 건물이라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게 다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주택물건은 가재도구 안에 있는 거 뭐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우리 집에 있는 뭐 도자기 전부 다 가재도구로 하고. 그다음 일반 물건은 시설 및 집기.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지정 팀장님 자동차 보험 감시 한 10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가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음식점 식당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배상 책임도 있고요. 특약을 많이 하면 좀 좋겠어요. 특약. 특약에 대해서. 김전 팀장님, 그 음식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특약 한번 말해주세요. 음식점 가재보험 받아보지 고깃집 받아본 적 있습니까? 시설 소유자. 시설 소유자. 예. 이번. 그다음에 음식물 배상책. 예, 음식물 배상책임. 한번. 생각이 안 폭발 파열. 나. 특이하고. 예. 아 이거 특약이 뭐 특약으로 가입해야 되죠. 네. 맞죠. 자, 그렇지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다중이용업소면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 과자에 대해서 사도 책임. 그다음에 뭐 30평 이상의 뭐 그때 그런 재난 배상책. 예, 그렇죠. 재배치, 재난 배상 책임. 30배 이상, 1층에 30배 이상이 되면 재난 배상 책임. 그래서 이 특약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재보험을 잘 받으려면 합법이 되게 중요하겠죠. 합법이 중요한데 합법도 중요하지만 합법에 따라갈 수 있는 특약을 많이 외우셔야 되는 거죠. 주택가전 같은 경우에는 맞죠, 그죠? 뭐 가전제품 수리비,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특수제, 그다음에 민사소송 뭐 방어비용,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그 뭡니까? 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뭐 가족, 뭐 가배책, 뭐 일배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아셔야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재보험 판매하고 가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는 사람들은 가입을 한다는 너무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MG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가재보험 하면 수준을 200% 인보험 수준으로 해준다거든요. 그래서 가재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정말 가입하기 쉽고 그 다음에 3만원, 5만원 이렇게 접근성 상품으로 되게 던지기가 쉬워요. 가재보험 같은 경우는. 가재보험이 되게 광범위합니다. 정말 광범위하거든요. 특히 그 일반 물건이나 공장 물건, 그 다음에 제가 보험할 때 뭐가 왔겠습니까? 매미가 와서 왔었거든요. 2003년도 매미 와서 제가 그때 진짜 시급했거든요. 제 차가 제가 통영에 그때 우리 제일하제 하나손해보험 전신이 제일하제니까 제가 어디 쓰는 가면 바닷가에서 제 차가 물에 잠겨가지고 그때 엄청 고생했죠. 그때 그제에 있는 제 단체 보험 가입한 업체 사장님이 풍수제 보험을 들겠다라고 해야 돼요. 풍수제. 근데 풍수제 보험이 그때 그 당시 통영은
풍수제는 이렇게 원수사의 특종으로 들어가면 등지 구분을 하거든. 1등지부터 6등지까지. 5등지까지인가? 6등지 되면 가입 불가해 무조건. 그 5등지부터 가입 가는데 거세 면에 그때 업체가 있는데 그건 5등지가 돼갖고 가입할 때 손을 보면 670만 원이었어. 1년치. 670만 원. 왜냐면 이 공장이 맨 밑에 떡국이 날라갔거든. 공장에 있던 이 떡국이 조금씩 다 날라갔어. 그래갖고 670만 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수당이 15%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되죠. 이 한 건으로 100만 원.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을 알면 특종보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종보험 같은 게, 일반이나 특종보험 같은 경우는 각 원수사의 매니저들한테 하면 안 되고요. 그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입하기 원하면 해줍니다. 그래서 가지고 보면 그 분야도 너무 넓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 보험도 훨씬 넓고 강동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지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저 개인 톡이나 안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동반은 충분히 언제 하재보험 컨설팅을 하러 가겠다, 설명을 하러 가겠다라면 제가 자신하는데 저는 그분들보다는 2배 이상은 많이 알 자신이 있으니까 하재보험 같은 경우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극소수 일부분이거든요. 얘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해주시면 여러분들 동반 나가 여러분들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약에 부친 가게에 네. 그 사람들만 많이 안 계셨으면 제가 짧게나마 어제 가입했는데 그게 아니죠? 아닌데요. 아닌데 그것도 가입하셔야 될 거잖아요. 네, 지금 아버지 사무실도 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건물주도 어제 왔었잖아요. 네.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님도 와 계셔가지고. 네. 불편하더라고. 아, 진짜. 정말. 근데 본부장님 교육 끝났으니까 제가 네. 그 의문점이 좀 아, 좀 질문 이거 한번 몇 개 물어보십시오. 네. 제가 너무 빨리 진행해가지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 네. 그때 그러면 우리가 그 가입되어 있는 고객이 네. 먼저 해결을 하고 위에 받는다고 아까 말씀을 네, 네, 그리받아도 되고 안 그러면 그쪽에서 직업해줘도 되고. 아 맞지? 네, 아, 지금 두 가지 방법이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맞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고객이 차를 빼가야 되잖아요. 이 차량이 사고잖아요. 이 되게 웃긴 사고지. 안에 이렇게 굴러가고 차를 집어가 버렸으니까 차량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객이 나는 차 수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 보험사는 조사를 해야 돼. 그럼 이거 지금 보험 지불 보증 제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고객 보고 먼저 줘라. 그 공장에 붙이는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야. 술 견적사고. 렌트비 소문에 그렇지. 이 사람도 렌트 사업 살선됐어. 아우디 A7. 월에 한 40~50만 원 나오겠네. 예, 와, 진짜 머리 아프다. 카메라 꺼졌죠? 예? 아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대로니까 네. 계약 얘긴데, 그래, 와, 나한테 전화하면 되게 싸가지고 시작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차 어쩌깁니까? 이러더라고. 욕하고 싶죠, 그때 진짜. 그래도 나간 얘기하니까 지금은 제 이야기하면 예 하고 잘 받아줍니다. 저하고 한 6번 통화했는데. 그래서 지금 방법 두 가지가 고객한테 설명할 때에 이걸 아시라는 거죠. 고액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현장 조서로 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넘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손해사정인 현장 조서로 오고, 그 다음에 작업금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명업이 맞지 않습니까?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이 전화를 해가 지급해주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소리 나실 때 화장실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오. 수리가 붙이 났어. 네. 붙이 났는데 미끄러지죠. 아마 고객 가실 때 많습니다. 미끄럽다 했는데 네, 너무 미끄러지고, 좋다고. 예, 맞고. 그 다음에 시설 소리를 들어오면 좋은 게, 왜 좋은가 하면, 뭐, 이것도 꼭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많이 다쳤고, 병원비하고 장애가 있으니까 병원비가 3천만 원 났다. 예를 들어서. 소송 들어보세요, 사람이. 작다. 그러면 시설 소유자 배당 책임든 회사에서 변호사 선임과 붙어줍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를 들었다는 거는 우리한테 맡긴다는 거잖아요. 보상관계라 시설 소유자 배당 책임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 문제가 되면 보험회사에서도 보면 법률 공무원들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변호인단도 그렇고. 왜냐하면 돈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되게 민원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자문을 해서 붙어줍니다. 소송 그러면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네. 경미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게 네.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해야 사실 보험료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1년짜리 이래서 일반 물건 맡을 때 1년짜리 되게 많이 오르죠. 네, 엄청 오르더라고요. 1년짜리 오는데 그래서 장기로 가입하잖아요. 네. 맞잖아요. 어, 1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가져보험이 100만 원에 내려서 그러면 2년째 갱신하면 요율이 175% 들어줍니다. 아시겠죠?
2년을 한번 내면 2년을 가입 그러면 내가 2년을 가입한다 그러면 175만 원 내면 되고 3년을 소매시를 다달하게 가입한다 3년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250만 원 되고 이게 뭐 이렇게 가입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재범에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라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릇이 굴러나가지고 차를 긁었지. 그 바람 때문에 바람이 엄청 부는. 네, 엄청 그렇죠. 그래서 그 삼성의 슈퍼빌리언에서 그래 또 제가 그 집중한테 전화해 보니까 되게 또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더라고. 그래. 근데 CCTV가 있고 이래가지고. CCTV. 근데 차는 블랙박스가 있죠.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인데. 밖에 걸 불러가지. 아니야 블랙박스인데 이게 이제 되게 웃긴 게 가격이 이래 돼 있거든요. 측면을 또 못 보잖아. 요리 돼 있거든요. 블랙박스가 이래 있어. 차가 이게 돼 있고 이게 여기에 진내라는 거야. 이게 바람을 탁 넘어졌다 너를 올라가고 안에 있는 거 안 보이지? 이 블랙박스에서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 하면 아우디 차주하고 친구가 야씨 저게 뭐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와 뭐 됐다 하면서 막 욕 엄청 하네요 보니까 와 내가 야씨 내 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 제대로 피해야 이러면서 그러는데 하려나 내가 있으니까 투사도 블랙차라거든 투사가 저 뭐지? 이러는데 갑자기 들려버리니까 아 이러면서 내려가지고 이게 통이 보사져 있더라고요. 이게 이름이 몰랐어요. 없어요. CCTV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진짜 큰 사고다. 그래갖고 차가 전복이 되고 사람 죽고 됐으면 여기저기 다 따고 다 조사로 되라고 했죠. 예. 이제 가시리냐 아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 안 오면 조사를 안 해요. 한 10분 있다가 근데 전화를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조사하기 전에 제가 미리 선수를 치는 거죠. 가서 블랙박스도 하고 사인도 찍어 먼저 제가 다음날 바로 올라갔거든요. 사인도 찍어가지고 먼저 찍어 보내주고 무슨 하재나 배당 책임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간 불리하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현장 가면 좀 쫄리잖아요. 덤직한 남자 4명이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솔직히 되겠습니까? 빨리 가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게 빨리 접수를 하는 게 피해갈 수 있는, 피해가는 것보다는 고객한테 보상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지. 그걸 예를 들어서 조금 임의적으로 늦어진다면 손사들은 한마디로 얄짤거든요.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